아버님, 제가 해드릴게요. 지연은 조용히 옷깃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고요한 집안에서 집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져 갔습니다. 무더운 여름 오후 남편 민호가 출장을 떠났습니다. 47살의 지연은 이런 적막감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남편은 늘 바빴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지연은 부엌에서 찬물을 한 컵 따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았지만 여전히 끈적한 습도가 온몸을 감쌌죠. 물을 마시다가 문득 목이 말라 하실 시아버지 병수 씨가 떠올랐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찬물을 한 컵 더 따라 들고 거실을 지나던 지연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방 안에서 병수 씨가 땀에 젖은 셔츠를 벗고 계셨던 거죠. 오후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은퇴하신 지 3년이 넘었지만 젊은 시절 소방서에서 25년을 근무하며 체육반 활동을 했던 터라 여전히 어깨와 등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어요. 지연은 황급히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탄탄한 가슴과 복부, 여전히 굵직한 팔뚝의 라인이 한순간에 눈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찬물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왜 이러지 나? 지연은 속으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시아버지를 그런 눈으로 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설렘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서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수건으로 목과 어깨에 땀을 닦으며 천천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혹시나 해서 문 쪽을 살짝 돌아봤는데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상하게 누구도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초였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병수 씨가 먼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물 가져다 주려고 했나? 고맙구나. 평소와 다름없는 자상한 목소리였지만 지연에게는 왜인지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그 미소 속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 네. 목마르실까 봐요. 지연은 어색하게 대답하며 물컵을 건네려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더 떨렸어요. 방금 전 본 그의 탄탄한 몸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게다가 운동 후의 남성적인 향기까지 느껴져서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수 씨는 물컵을 받으며 지연의 손끝을 살짝 스쳤어요. 우연이었겠지만 그 순간 지연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병수 씨도 뭔가를 느꼈는지 잠깐 멈칫했죠. 고마워, 지연아. 정말 시원하겠구나. 물을 마시며 병수 씨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연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때 병수 씨가 다시 수건으로 목을 닦았는데 그 모습이 지연에게는 무척 남성적으로 보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자상한 시아버지로만 보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걸까요? 너무 더워서 문을 열어놨는데 혹시 불편하면 닫을까? 병수 씨의 말에 지연은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시원한 게 좋아요. 대답을 하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병수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문은 열어두자. 시원한 게 좋지. 그 말 속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지연은 더욱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지연은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병수 씨의 탄탄한 몸과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 일이 있고 이틀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시아버지 병수 씨와 마주칠 때마다 괜히 어색해지더군요. 그날 이후로 병수 씨도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지연은 거실 소파에서 몸을 뒤척이는 병수 씨의 모습을 봤어요. 뭔가 불편해 보였거든요. 아이고, 허리가. 병수 씨가 작은 신음을 내며 허리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텃밭일을 하느라 무리를 했나 봤어요. 요즘 들어 허리 통증이 자주 생긴다고 하셨거든요. 지연은 주방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왜인지 그날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요. 이틀 전 일이 자꾸 떠올라서였죠. 지연아. 병수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또 쿵 하고 뛰었어요. 네, 아버님. 미안한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파스 좀 붙여줄 수 있겠나? 평소에도 종종 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면 지연이 시아버지의 파스를 붙여드리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틀 전 본 병수 씨의 탄탄한 등과 어깨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연은 약장에서 파스를 꺼내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수 씨 앞에 서니 더욱 긴장이 되더군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여기 허리 아래쪽이 좀 뻐근하구나. 병수 씨는 셔츠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등과 허리가 드러났는데 지연의 숨이 순간 막혔어요. 이틀 전에 본 그 탄탄한 몸이 다시 눈앞에 펼쳐진 거죠. 파스 봉투를 뜯으며 지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인데 말이죠. 지연아, 괜찮나? 손이 떨리는 것 같은데. 병수 씨의 말에 지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파스를 병수 씨의 허리에 대려는 순간 지연의 손이 그의 피부에 살짝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탄탄한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병수 씨도 그 순간을 느꼈는지 작은 숨소리를 냈어요. 지연은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파스를 조심스럽게 붙이면서도 자꾸만 손이 떨렸거든요. 여기가 맞나요? 지연이 물어봤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병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거기가 맞아. 고맙구나. 파스를 다 붙이고 나서도 지연은 쉽게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병수 씨의 체온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거든요. 이상한 감정이 밀려올 때 병수 씨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 그 작은 신음소리에 지연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둘 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죠. 병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지연은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연아. 병수 씨가 지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부드러웠죠. 지연은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파스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건 병수 씨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이었죠. 다 붙였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손을 떼려 했지만 병수 씨가 조금 움직이는 바람에 손등이 그의 등에 다시 닿았어요. 이번엔 더 넓은 면적으로 닿았는데 그 순간 둘 다 숨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갑자기 움직여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지연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병수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어진 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많이 나아질 거예요. 지연이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었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얼굴도 화끈거렸거든요. 병수 씨는 천천히 셔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연을 보고 있었어요. 고맙다, 지연아. 내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구나. 그 말 속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지연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만족감도 느꼈어요.
그날 밤 지연은 또 한 번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병수 씨의 따뜻한 체온과 그때의 분위기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병수 씨도 똑같은 마음으로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걸 말이죠. 파스 사건이 있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오기까지 아직 나흘이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지연에게는 안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지연은 병수 씨가 새벽 운동을 마치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처럼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는 소리, 그리고 세면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까지. 하지만 왜인지 그날은 그 소리들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세수를 마친 병수 씨가 부엌으로 왔어요.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땀에 살짝 젖은 티셔츠가 그의 체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지연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냈어요. 운동하고 오셨군요. 목마르실 텐데 물 드릴까요? 그래, 고맙구나. 병수 씨가 답하며 부엌 한쪽에 기대어 섰습니다. 지연은 찬물을 컵에 따라서 건네려 했는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수 씨가 물컵을 받으려다 지연의 손목을 스친 거죠.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췄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지연의 부드러운 손목에 닿은 감촉이 생각보다 강렬했거든요. 지연은 가슴이 쿵 하고 뛰는 걸 느꼈어요. 미안해. 병수 씨가 말했지만 손을 바로 떼지는 않았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초 동안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서 있었죠. 괜찮습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 병수 씨의 눈빛이 한순간 깊어졌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지연은 그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을 다 마신 병수 씨는 빈 컵을 건네면서 또 한 번 지연의 손가락에 자신의 손을 스쳤어요.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지연아. 그 말을 남기고 병수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지연을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 지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연은 빨래를 걷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어요. 여름 햇살이 강해서 빨래들이 금세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큰 이불을 걷기가 쉽지 않았는데 마침 병수 씨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빨래 걷는구나. 도와줄까? 아, 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양쪽 끝을 잡고 이불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불을 접으려면 점점 가까워져야 했어요. 마침내 두 사람이 거의 마주보는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 이불을 넘겨주던 병수 씨의 손이 지연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확실하게 닿아 있었어요. 병수 씨의 큰 손이 지연의 작은 손을 완전히 덮고 있었거든요. 여름 햇살 아래서 느끼는 그의 체온이 지연에게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병수 씨가 지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깊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봤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말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거든요. 병수 씨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솔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고 있었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닫히지 않은 방문, 파스를 붙일 때의 분위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된 스킨십들.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저도 이상했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지연의 고백에 병수 씨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연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지연아, 나도 요즘 이상해. 두 사람은 뜨거운 햇살 아래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불은 그대로 두 사람 손에 들려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연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고 병수 씨의 숨소리도 거칠어져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연이 중얼거렸지만 정작 손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병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그녀의 손을 잡았죠. 나도 알아. 하지만 병수 씨의 말이 끝나기 전에 지연이 먼저 손을 뺐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 빨래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수 씨가 부르는 목소리에 걸음이 멈췄어요. 지연아, 피하지 마라.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그 말에 지연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부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은 줄었지만 시선으로 나누는 대화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게 됐죠. 하지만 아직 둘 다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더 큰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그날 오후 지연은 병수 씨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면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식하며 묘한 긴장감 속에 있었거든요. 지연은 소파 한쪽 끝에 앉아 있었고 병수 씨는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공기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어제 마당에서 나눈 대화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더워서 에어컨을 좀 더 틀까? 병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실제로는 시원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병수 씨가 리모컨을 찾으러 일어나면서 지연이 앉은 소파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리모컨이 지연 옆 쿠션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병수 씨가 그것을 꺼내려고 몸을 숙이면서 지연과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지연은 그의 남성적인 향기를 맡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 있네. 병수 씨가 리모컨을 찾았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연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지연도 고개를 들어 그를 봤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손에 닿을 거리까지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병수 씨의 호흡도 거칠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병수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지연의 뺨을 스치려는 순간이었어요. 딩동, 딩동. 갑작스러운 현관 초인종 소리가 두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는 것 같았어요. 병수 씨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고 지연도 당황한 표정으로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지? 병수 씨가 중얼거리며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지연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진정하려 했지만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병수 씨가 인터폰으로 물어봤습니다. 아, 병수 씨. 옆집 순자예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웃집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들르곤 하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하필 왜 지금이었을까요? 병수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방금 전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문을 열려고 하는 병수 씨를 보며 지연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혹시나 순자 아주머니가 방금 전 분위기를 눈치챌까 봐서였죠.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왠지 들킬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버님 지연이 뭔가 말하려던 순간 병수 씨가 재빨리 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방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지연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병수 씨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순자 아주머니가 뭔가 눈치챌까봐 피하자는 거였죠. 방문을 살짝 닫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병수 씨의 방에 지연이 숨어있게 된 거였어요. 현관에서 순자 아주머니와 병수 씨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계시네요? 지연 씨는 어디 가셨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질문에 지연은 가슴이 쿵했어요. 병수 씨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했거든요. 아, 지연이는 마트에 갔어요. 병수 씨의 재빠른 대답에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어요. 마치 둘만의 비밀을 만든 것 같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이것만 전해주세요.
순자 아주머니는 김치통을 하나 건네주고는 금세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수 씨가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었어요. 갔다. 나와도 돼. 하지만 지연은 쉽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수 씨와 함께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수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그냥 들키고 싶지 않았나 봐. 들킬 게 뭐가 있다고요? 지연의 질문에 병수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없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르는 척할 수 없겠네요. 지연의 말에 병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만의 비밀이 생겼으니까.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모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었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다녀가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부터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병수 씨와 함께 숨어있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마치 공범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지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다그쳐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수 씨에 대한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지연은 일부러 말수를 줄였습니다. 평소라면 병수 씨와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으려 했거든요. 지연아, 밥맛이 없어? 평소보다 조용하네. 병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마주쳤어요. 순간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병수 씨를 의식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수 씨는 지연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틀 전 일 이후로 지연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나랑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병수 씨의 말에 지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들키고 있었던 거죠. 애써 태어난 척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별일 없으면 굳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병수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지연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아. 병수 씨가 지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어요. 지연은 가슴이 쿵하고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틀 전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지연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불편한 거구나. 네, 좀 그래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이유가 단순히 그 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병수 씨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 더 큰 문제였거든요. 병수 씨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 때문에 힘들면 미안하다. 그날도 너무 갑작스럽게 행동한 것 같아서. 그의 사과에 지연은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병수 씨가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병수 씨의 질문에 지연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에게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식사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병수 씨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연이 부엌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려던 순간 병수 씨가 불렀어요. 지연아, 잠깐.
지연은 멈춰 섰습니다. 병수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지연 앞으로 다가왔어요. 가까워질수록 지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병수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지연은 긴장했어요. 뭘 물어볼까요? 나랑 있으면 정말 불편하냐? 예상보다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연은 당황스러워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불편하다고 하자니 거짓말 같았고, 불편하지 않다고 하자니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대답 안 해도 알겠다. 불편한 거 맞지? 병수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지연이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수 씨는 놀란 듯 지연을 봤어요. 아니라고? 네, 불편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나자 지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사실상 허락하는 말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병수 씨와 이런 관계를 계속해도 좋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었어요. 병수 씨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더 깊고 더 간절해 보였어요. 지연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이냐? 병수 씨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며 물어봤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연은 그의 체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지연의 대답에 병수 씨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연은 그 손길에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럼 이제 솔직해져도 될까? 병수 씨의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는 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게 피하지도 모르는 척하지도 않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상 다음 단계는 시간 문제였죠. 그날 저녁 에어컨을 켜놨지만 집안 공기가 답답해서 지연은 마당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여름밤 바람이 살짝 불어오니 한결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수 씨에게 솔직해져도 된다고 허락한 자신의 말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병수 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잠이 안 오나 봤어요. 안 주무세요? 지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병수 씨는 지연 옆자리에 앉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무 더워서. 너도 그런가 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나눈 대화가 계속 떠올라서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마당 한편에서는 밤꽃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부드럽게 밝혀주고 있었고 멀리서는 매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평화로웠을 여름밤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병수 씨가 조심스럽게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봤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는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어요. 저녁에 한 말. 정말 진심이었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지연은 잠깐 망설였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네, 진심이었어요. 그 대답을 듣자 병수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간절해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나도 요즘 계속 생각했어. 우리 사이에 대해서. 병수 씨의 고백에 지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온 거죠. 저도 그래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연의 솔직한 말에 병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어요. 모든 걸 확인한 이상 남은 건 행동뿐이었죠. 병수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그 따뜻한 체온에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병수 씨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지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연이 말을 멈췄을 때 병수 씨가 그녀의 다른 손도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마주보며 앉아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이미 알고 있었잖아.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병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닫히지 않은 방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게 이 순간을 향해 흘러왔던 거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수 씨가 지연의 얼굴에 손을 대고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지연도 눈을 감으며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첫 키스는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곧 더 깊고 간절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병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친 숨소리가 여름밤 공기에 섞여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포옹이었어요. 병수 씨의 탄탄한 가슴에 안긴 지연은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 박동과 똑같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지연아. 병수 씨가 지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간절하고 더 남성적이었어요. 지연은 그 목소리에 온몸이 전율하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벤치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지연과 병수 씨는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겼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갈망했고 그 갈망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서로의 체온, 서로의 숨소리, 서로의 마음까지. 지연은 이런 만족감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기억할 수 없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병수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만족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예전보다 빛나 보였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여유도 잠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중에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남편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나야. 응, 어떻게 지내? 지연은 애써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남편이 눈치챌까봐 걱정됐거든요. 출장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 오늘 저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요.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그래? 몇 시쯤? 8시 정도 될 것 같아. 저녁은 먹고 들어갈게.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젯밤 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병수 씨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지연을 보는 눈빛은 달랐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생생히 남아 있었거든요. 잘 잤나? 병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네, 아버님은요? 응, 아주 잘 잤어.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곧 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민호 씨가 오늘 저녁에 들어온대요. 그 말을 듣자 병수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두 사람 모두 준비가 덜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구나. 예상보다 빠르네. 병수 씨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겨우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끝나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병수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평소처럼 해야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어젯밤 일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녁이면 민호가 돌아오고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끝날 테니까요. 혹시 이게 정말 마지막 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지연은 병수 씨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마 복잡한 심정 때문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민호가 오면 더 이상 이런 기회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서로 먼저 말을 꺼내지는 못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떠밀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병수 씨의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는데 병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지연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지연아. 병수 씨가 지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연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잖아요.